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요즘 반려인들 사이에서 꽤 핫하게 돌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하나를 봤는데요. 강아지 간식보다 나은 같이 먹고 같이 건강해지는 사람 음식 10가지 라는 영상이었는데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의 관심을 받았더라고요. 조회수도 10만이 넘었고 댓글도 200개 가까이 달렸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보호자분들이 직접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걸 보면서 저도 양갱이를 키우는 보호자로서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나도 양갱이 키우면서 책, 논문 뒤져가며 알게 된 것들, 또 직접 겪은 것들, 이걸 제대로 정리해서 보호자분들께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처음엔 초보 보호자였고 아이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도 혹시 잘못될까 걱정부터 앞서고 좋다는 거 줘보고 싶지만 혹시나 용량이 많진 않을까 혹시 아파버릴까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늘 망설이게 되고요. 저 역시 우리 안갱이를 키우면서 똑같이 헤매고 하나하나 부딪혀가며 배운 사람이거든요. 약사이기 전에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니까요. 보호자분들께서 저 이거 먹이고 있는데 잘 먹이고 있나요? 이 영양제 안전한가요? 이런 걱정을 저한테 털어놓으시는 걸 보면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온 입장이라 진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 하나가 떠올랐는데 제가 이 직전에 동물약 관련된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일부 수의사분들께서 왜 약사가 책임 없이 이걸 다루냐? 수의사의 영역 침범 아니냐? 이런 반박 댓글들을 이렇게 단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논란 자체보다 이 논란이 왜 생겼는지 이 배경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동물력 콘텐츠를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보호자로서 실제로 겪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반려동물 의료체계는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이 견주의 입장에서요. 저 양갱이를 키우면서 데려옴과 동시에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시간은 왜 이리 우리 강아지한테만 빠른지, 금세 나이가 들어서 아픈 횟수는 점점 잦아지고, 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요것 때문에 사실 경제적 분담이 상당해요. 이거는 모든 견주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위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수의사분들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보호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양갱이를 키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학 지식이 도움이 되겠다. 요 마음에서 출발한 컨텐츠였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이 돈 낭비, 시간 낭비를 다른 견주님들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누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반려견 키우는 견주님들께 제가 대신 공부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제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양갱이는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간절하게 쳐다보고 때론 낑낑대고 앞발로 툭툭 치면서 엄청 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요. 저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주고 싶으면서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먹여도 된다. 아니, 먹이면 안 된다. 이런 정보들이 혼재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양, 조리법, 이런 다른 것들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한 끗 차이로 약이 될 수 있으면서 또 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간식이에요. 오늘은 급여량, 주의사항, 조리법, 영양성분까지 약사가 명확하게 정리한 강아지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음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락토프리 우유인데요. 강아지한테 사람 우유를 급여한다 하면 항상 나온 얘기였어요. 아니, 펫밀크가 있는데 왜 사람 우유를 주냐. 배탈 나는 거 아니냐. 펫밀크가 반려동물 전용이라서 더 좋다던데요? 근데 이걸 성분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람 우유 중에 일반 우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우유, 메일우유 이런 거는 강아지 먹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강아지한테는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먼저 네이버나 쿠팡 검색하면 거의 최상단에 나오는 제품의 성분을 볼게요. 당연히 사료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이제 반려동물용 음용수, 그 다음이 전지분유입니다. 이 전지분유는 우유를 말린 가루인데요. 가공식품인데 우유 맛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커피 프림,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간 성분이에요. 가공과 보관이 쉽고 좀 싸고
우유의 맛이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사람 거 가공식품에 많이 쓰이는 건데 이름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우유를 흉내낸 우유랑 비슷한 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원물을 가공하면 열 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는 변성이 당연히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좋으면 사람도 우유 대신 가루 먹었겠죠. 그리고 팬밀크 얘기하면서 뭐 칼슘과 인의 비율이 1.2 대 1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우유도 1.2 대 1이에요. 그래서 그게 팬밀크만의 장점. 그러니까 우유가 아니라 팬밀크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고요. 저도 팬밀크 애기 어렸을 때 많이 먹였었는데 뭣도 모르고. 그게 따르면 뭔가 찝찝한 베이지색인 거예요. 막 핑크색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더니 락타제를 넣기 때문에 그 성분 때문에 베이지색이 된 거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건 100% 사실 틀린 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람의 소화 잘 되는 우유도 베이지색이어야죠. 근데 사람 거 락토프리 우유는 다 흰색이잖아요. 락타제는 무색, 투명한 효소기 때문에 절대 색깔을 바꿀 수가 없고요. 일단 이 단백 분말이나 전지 분유 같은 게 기본적으로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유의 단백질을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분말을 정제수에 타니까 당연히 그 물도 베이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짜면서 놀랐던 게 좀 묽어요, 뭔가. 영양 성분도 우유만 못하고 저희 양갱이는 어느 순간 그걸 안 먹더라고. 그래서 저도 찾아보다가 락토프리 우유를 구비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사람 우유 줄 때 절대 일반 우유를 주시면 안 되고요. 대형견 같은 경우는 장 같은 게 좀 기관이 크니까 조금 견딜 수 있긴 한데 일단 강아지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에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락토프리 우유로 구별을 하시면 되고 제가 가격을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햄밀크 유명한 제품이 100ml 20개에 32,500원 밀리리터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00ml에 1,625원 근데 사람 거 유명한 그 소화 잘 되는 우유 있죠. 그거 우유는 170ml짜리 24개에 19,900원이거든요. 이걸 환산하면 100ml에 435원. 거의 4배 차이고 팩으로 된 거 말고 막 930ml짜리 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100ml에 406원.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근데 팬밀크를 사람들이 왜 선택할까? 아마 급여량이랑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약간 소포장이 돼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급여하기 편한 그 특징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락토프리 우유를 급여하실 때 양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강아지의 하루 섭취 칼로리, 적정 칼로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RER 공식이 있더라고요. 강아지 체중에다 30을 곱한 뒤 70을 더하면 그게 이제 강아지의 기본 칼로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강아지들이 막 뛰어노는 그 활동량이 다르잖아요. 요 기본 기초 칼로리에다가 실내 활동하는 강아지는 곱하기 1.2에서 1.4 3, 40분 정도 산책하는 일반 강아지는 1.6에서 1.8을 곱하고 양갱이가 사실 한겨울 아니고 막 봄, 가을이나 여름에는 거의 이 정도 산책하거든요.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산책하는데 약간 시골의 자부종이라 밖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는 2에서 2.5로 곱하고 성장기는 거의 3까지 곱해도 돼요. 그리고 중성화 직후에는 대사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1.2 정도만 곱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하나하나 막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편하게 계산한 거는 저희 양갱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400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겨울이라 휴만 싸고 바로 아파트 현관으로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400으로 떨어뜨리면 보수적으로 간식을 하루 열량의 10% 정도 주면 좋은데 그럼 40칼로리잖아요. 그러면 락토프리 이 우유 이 190ml에 80칼로리니까 한 이 락토프리 우유 한 팩의 절반 정도를 양양이 줄 수 있는데 그냥 한 6, 70ml만 줘요. 다른 간식을 먹이기도 하고 또 저 출근했을 때 엄마가 또 먹이기도 하고 하니까 대략 한 5kg 미만 강아지는 한 4분의 1팩 정도? 다른 간식 안 먹이면 3분의 1팩까지도 먹여도 되고요. 다른 애들은 이제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혹시 헷갈리시면 카카오톡 풀채널 연락 주시면 제가 대신 강아지 섭취 칼로리 계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안갱이가 한번 우유를 엄청 많이 먹고 약간 물음변을 보더라고요. 그 아시죠? 이렇게
똥 집으면 깔끔하게 집어지면 이게 건강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물러지고 잔디에 좀 묻고 하면 조금 이제 변을 주의해야 되는 건데 우유를 한 100ml 정도 먹었더니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저는 그 상한선까지 먹이진 않고 70ml, 50ml 뭐 이 정도만 먹입니다. 무엇보다 강아지 똥 모양 그거를 체크해 가면서 양을 조절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먹이셔도 됩니다. 락토프리 우유. 강아지랑 사람이 같이 먹어야 되는 음식 두 번째. 바로 계란인데요. 계란은 영양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고품질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A, D, E, K, 그리고 철이나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특히 그 사람도 비오틴 먹듯이 강아지 털이나 피부에 좋은 비오틴, 필수 지방산도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간식입니다. 계란에 노른자랑 흰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노른자는 상대적으로 지방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췌장염이 있거나 담낭 슬러지 같은 게 있는 강아지는 되도록이면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먹여주시면 좋고, 근데 강아지들이 노른자를 좋아해요. 양갱이는 노른자만 먹어요. 그래서 제가 막 스크램블처럼 섞어버리는데 그만큼 이제 흰자는 좀 지방이 없고 단백질 위주라서 맛은 좀 더 떨어지는데 영양은 강아지는 더 좋습니다. 가끔 보면 밥 꾸미기 그런 거 할 때 생계란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생계란이 사실 뭐 밥 꾸미기까지 하는 견주분들은 정말 많이 공부하는 분들이셔서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지만 아무나 생계란을 주면 그 살모넬라 위험이 있어요. 사람도 막 반숙란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엄청 헐스하고 배 아픈데 이게 익히면 없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익히시는 게 좋고, 또 날계란의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비오틴 흡수를 또 방해하기 때문에 반숙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완숙으로 익히시고 무염으로 익히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추천하는 급여량은 일단 계란 하나당 70kcal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강아지 총 칼로리 10%만 급여하면 되기 때문에 5kg 이하는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5에서 10kg. 강아지는 한 반 개. 그 이상으로는 한 개까지 주셔도 되고, 다만 췌장 담낭에 조금 문제가 있는 강아지는 계란 흰자 위주로. 다음 간식은 양배추인데요. 양배추는 강아지에게 가장 권장되는 채소 중 하나예요. 일단 진짜 강아지들 물 안 먹죠. 근데 양배추를 먹으면 음수량을 편하게 채울 수 있고 또 위점막에 도움이 되는 글루타민 성분, 또 비타민 C, K 이런 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잘 활용하면 아주 도움이 되는 채소예요. 근데 양배추 급여하실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겉잎은 제거하셔야 돼요. 옥살산이라는 결석을 유발하고 신장에 안 좋은 성분이 있거든요. 그게 겉잎에 주로 많아서 겉잎은 무조건 떼셔야 되고, 또 생으로 먹이시기보다는 익혀서 먹이셔야 되거든요. 생으로 먹이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이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아직 양배추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 용량이지만 강아지는 체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익혀서 먹으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익혀서 급여해 주시고, 또 그 양배추가 사람 변비에 좋다 하잖아요. 그게 불용성 식이섬유가 좀 풍부한데 이게 또 장이 약한 사람한테 안 좋듯이 강아지에게도 오히려 설사, 뭐 복부팽만, 가스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삶아서 급여하시면 양배추의 단점이 다 사라져요. 정리하면 겉잎은 피하고 흰색 속잎만 삶거나 쪄서 잘게 찢어서 심지 제거하고 소량만 급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량 알려드릴게요. 5kg 이하 소형견은 10에서 15g, 5kg에서 15kg, 중형견은 20에서 30g, 15kg 이상 대형견은 40에서 50g까지 먹으실 수 있는데 이 양이 얼마나 되냐 제가 직접 재서 보여드릴게요. 손바닥 크기만한 이 정도 이파리. 요 한 장에 10g 정도 되네요. 이런 이파리 위주로, 아유, 이파리 위주. 이거 잘 먹네. 다음은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주변 점막이나 각막 건강, 피부, 면역력 이런 거의 기본적인 구조를 지켜주고,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그 강아지 눈영양제 뭐 루테인이 도움이 된다. 아니다. 강아지는 황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고 실제로 루테인이 강아지 눈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좀 빈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말씀드릴 건데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전환돼서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노출되고 실제로도 좀 취약한 강아지 각막, 결막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을 먹여주시는 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최대화시키고 싶으시면 생보다는 찌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사람은 막 당근을 기름에 뭐 데치고 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췌장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름에 데치지 않고 찌거나 삶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또 생당근이 너무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갈이 하는 강아지에게는 생당근도 좋지만 목견이나 이빨 약한 강아지들은 당근이 꽤 단단하단 말이죠.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급여량 알려드릴게요. 5kg 이하 소형견은 10에서 15g, 5kg에서 15kg 중형견은 20에서 30g, 15kg 이상 대형견은 40에서 50g 급여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재볼게요. 대략 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두께, 이게 이 정도, 이게 이 정도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먹이구나. 하트 뭐라. 쌀이니까 엄청 부드럽네. 아, 이러다가 급여량 못 지킨다 했다. 요 모습에. 다 먹었네? 아, 그리고 그 당근 먹은 날 대변이 조금 더 주황색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베타카로틴이 색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대변 색깔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굵기나 형태, 단단함 이런 정도가 평소랑 똑같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좀 물러지거나 철삭기가 보인다 하면 줄여주시고요. 근데 제가 양배추랑 당근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동결건조 제품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동결건조 야채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 동결건조는 이제 보관 같은 걸 편하게 하려고 저온에서 수분을 싹 느리게 날린 건데 서서히 사실 이렇게 뭐가 무르고 상하고 하는 거 대부분이 이제 수분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분을 날렸기 때문에 보관하기 쉬워요. 그리고 식감도 되게 좋죠. 약간 스티로폼 같은 강아지도 사각사각하는 식감 좋아하는 애들은 막 환장하고 먹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게 수분이 빠져있는 상태라 장 안에서 팽창하면서 배탈,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또 강아지가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강아지는 탈수 위험도 있어요. 이가 장벽에 달라붙어서 장에 있는 물을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진짜 그 동결건조 혓바닥 위에 올려놓으시면 혀가 다 말라버릴걸요? 강아지는 사람처럼 물 좀 마셔 이렇게 하는 게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손가락 찍어서 코에 묻혀주는 정도인데 강아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동결건조 먹고 물을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선한 야채를 나도 먹을 겸 우리 강아지도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음식. 저희 강아지는 제가 요거트 뚜껑 딴 소리만 나도 호다닥 달려오는데요. 바로 이렇게요. 무서워. 우리 강아지 요거트 주셔도 됩니다. 요거트는 우유에 유산균을 넣고 이제 발효시킨 음식이라 이 발효 과정에서 우유에 없던 유익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1g의 요거트 안에 100만 마리에서 1억 마리나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스푼만 먹어도 수억에서 수십억 마리의 유산균을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트를 먹이게 되면 예를 들어 항생제나 무슨 약을 먹고 복명음이 나거나 좀 사료를 잘 안 먹는 그런 강아지도 훨씬 회복이 빨라지고 설사 같은 이 변 상태도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트가 우유에서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유에 있는 칼슘은 이 발효 과정에서 뭐 파괴되지 않아 칼슘도 그대로 챙기면서 우유 속의 단백질 역시 발효되면서 더 잘게 분해돼서
우유보다 소화도 훨씬 더 잘 돼요. 다만 아무 요거트나 먹이시면 안 되고요. 온리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 먹이셔야 됩니다. 일반 요거트 우리가 요플레라고 하죠. 뭐 딸기 요플레, 복숭아 요플레 같은 비오트나 사실 여기에도 유산균이 있긴 한데 그보다 이제 설탕, 뭐 시럽, 향료, 첨가물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첨가물들이 유익균이 장에서 자리 잡는 걸 방해하고 또 그 자체로도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약국에 강아지 요거트 먹고 설사한다, 뭐 스맥타 같은 거 사러 오신 분들 보면 달달한 요플레를 먹이신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스위치온 한 이후로 요즘이란 브랜드의 그릭 요거트나 그 서울우유에서 나온 그릭 요거트를 그게 산미가 없어가지고 두 개를 좀 돌아가면서 먹는데 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얘가 지금 총 100g에 190칼로리예요. 강아지 10% 이내니까 양갱이는 한 5분의 1 정도 먹일 수 있는 거죠. 이 용량에. 근데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건 이 요거트 특징이 단백질이나 지방을 엄청 농축시킨 거다 보니까 지방 함량도 어쩔 수 없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만 먹이거든요. 절대 요거트는 과유불급. 특히 췌장의 매력이 있거나 지방이 높은 사료를 먹거나 이제 그런 음식을 먹고 바로 설사하는 애들, 복명음 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무가당에다가 저지방까지 챙긴 제품으로 소량씩만 급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과일 뭐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블루베리가 이 중에 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GI 지수를 따질 때 55 이하면 이제 낮은 GI 지수로 보는데 블루베리 GI 지수가 53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탄수나 당류 중에서는 굉장히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편이죠. 심지어 과일이고 달달한 맛이 나는데도요. 제가 앞서서 당근이 눈에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라서 강아지 눈의 각막이나 결막의 구조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필수 영양소라면 이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특히 강아지는 이 산화 스트레스에 좀 취약해서 백내장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이 강아지 눈의 피로, 여러 가지 산화작용으로 좀 보호해주고 노화를 늦춰주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블루베리 떠올리면 생 블루베리는 없고 냉동만 있는데 냉동 먹어도 괜찮을까요? 완전 가능. 냉동 블루베리 먹이셔도 됩니다. 사실 이 블루베리를 얼리면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져요.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크니까. 그러면 세포벽이 깨져서 이 껍질과 과육 속에 있던 안토시아닌이 훨씬 더 밖으로 잘 빠져나와서 오염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양갱이한테 더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얼리면 영양소 파괴는 없을까요? 다행히 이 안토시아닌이 열에는 약한데 영아에서는 안정적이라서 얼려 먹이셔도 영양소 파괴나 손실은 없습니다. 강아지 블루베리 급여량은 꽤 심플해요. 몸무게 앞자리 수. 그 숫자만큼 먹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4.5kg 강아지다. 그러면 4개. 우리 양갱이는 5점 후반대에서 6kg 정도 되니까 5알. 맞춰서 먹어야 되는 이게 영양제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먹일 수 있는 거고 그보다 안쪽으로 먹여주시면 좋죠. 블루베리만 먹는 건 아니니까 간식을. 그리고 우선 이 알러지가 있는지 블루베리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 간식에 해당되는데 처음에는 소량만 급여보시고 혹시 발사탕 하는지 눈물 터지는지 이걸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 그게 괜찮다 싶으시면 소량씩 더 늘려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껍질에도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도 먹이셔도 되거든요. 껍질채? 왜냐면 블루베리 껍질을 깎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장이 약한 아이라면 좀 껍질을 찢은 다음에 아무튼 으깨서 복용을 시켜주시고 저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얼린 블루베리를 좀 해동해서 녹여서 이제 으깨서 주다가 요즘에는 그냥 4등분 해가지고 한 조각 쏙 주는데 매우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을 정도.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 간식. 그건 바로 닭가슴살인데요. 제가 거의 유일하게 사 먹이는 간식이에요. 강아지용. 저희가 이렇게 오늘처럼 여행을 오면 로컬 식당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양갱이를 데리고 가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생선 회를 먹었는데 강아지를 줄 수 없으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연못 문제도 있어서 그럴 때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분된 닭가슴살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찢어서 먹여줍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이라서 장이나 췌장 부담이 강아지에게 정말 적고요. 또 이 닭가슴살 단백질은 소화성이 높아서 혈사가 작고 장이 예민한 강아지도 무리 없이 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료 중에서 닭 베이스 사료가 진짜 많잖아요. 간식도 그렇고. 그만큼 영양분도 풍부하고 안전하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먹이고 있는 제품의 영양 정보인데 보시면 수분 70%에 단백질 26%, 지방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닭찌찌는 사람에게나 강아지에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 먹이는 제품은 아더마스라는 브랜드의 이제 베이크 치킨인데 진짜 퀄리티 좋고 비싸요. 대여섯 개 들어서 1,500원이고 한 조각이 2,000원 정도? 요만한 한 조각. 이게 냉동으로 배송이 되는데 여행 갈 때 아이스백에 넣어서 냉장 보관으로도 또 2, 3일 보관 가능하고 또 이게 컬리에 입점을 해가지고 컬리에 시키면 11시 이전 시키면 다음날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2만 원 이상 시키면 배송비도 안 붙고 오히려 더 싸더라고요. 저는 이걸 막 집에서 쟁여놓고 먹이지는 않아서 필요할 때만 그냥 한 박스씩만 시켜요. 근데 생각보다 급여할 수 있는 양이 되게 적어요. 3kg 미만의 미니 강아지들은 반개, 양갱이처럼 6kg 정도 되는 강아지들은 1개, 그 이상은 이제 2개까지 먹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닭가슴살이 뻔하잖아요. 사람 거도 생 닭가슴살을 팔기도 하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사서 먹이는 이유는 제가 저 먹을 겸 양갱이랑 같이 먹으려고 삶았거든요. 근데 그 닭가슴살 한 덩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정량보다 과량을 급여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사료가 성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양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양이 많아지면 강아지에 독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닭가슴살도 생각보다 칼로리 밀도가 높아서 강아지 줄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애기들은 덥석덥석 먹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하니까 주다 보면 금방 급여량을 초과하게 되고 이렇게 너무 고단백 이런 식품을 또 많이 먹으면 강아지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냥 진짜 저 자신을 절제하는 의미로 하나씩 소포장되어 있는 걸 삽니다. 근데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완전 내돈내산. 이제까지 한 20번은 사서 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먹입니다. 그렇습니다. 먹었네. 맛있어? 여러분, 오늘은 강아지에게도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동결건조 얘기도 아까 했지만 제품화된 걸 급여하면 되게 편해요. 안전하기도 하고 용량도 다 적혀져 있고 보관도 그냥 냉장 보관만 하면 신선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잖아요. 근데 조금만 공부하면 훨씬 더 우리 아이에게 더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걸 먹일 수 있거든요. 제가 강아지 영양제 컨텐츠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주식으로 먹이는 강아지 사료. 이거 사실 사람 편하자고 만든 거잖아요. 저도 사료를 먹이지만 우리로 따지면 그 탄단지 숫자만 맞춘 가공식품, 단백질 바 같은 그런 걸 맨날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맨날 주면서. 특히 이 맛없는 사료만 먹고 짧은 세상 떠나기엔 우리 애가 너무 불쌍했다. 이 댓글 보고 저도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진짜 20년도 못 살다 가는데 평생 우리 먹는 것만 쳐다보고 안 돼, 안 돼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먹일 수 있는 건 다양하게 먹이자. 대신 소량부터 안전하게 급여하자. 라고 생각을 저도 바꾸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물론 강아지마다 상태도 다르고 기저질환도 다르고 또 소화력이나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애들한테 이 정량이 아닐 수 있어요. 더 높은 용량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또 급여량이나 급여 방법 같은 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약사 카카오톡 풀친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게요. 우리 강아지들, 견주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